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히 두 동강이 나버렸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거대한 힘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한쪽,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막 축포를 터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세계 주요 시장은 불확실성, 기술주 폭락, 지정학적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던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시장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들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 AI 붐 때문에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가 한창이에요. 진짜 보석 같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무려 3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오픈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AI 골드러시에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이 기대감 하나가 시장에 잘 나가는 쪽을 혼자서 다 끌어올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엔비디아처럼 환호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마겟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AI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걸 감당 못할 것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주가가 20% 이상 폭락하는 말 그대로 아마겟돈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누군가에겐 기회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공포가 된 거죠. 자, AI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기술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로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일 안에 합의 없으면 군사 공격도 불사하겠다. 이 한마디가 시장에 던진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공포는 곧바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가죠. 이란과 문제가 생기면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훌쩍 넘기면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해지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바로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금이죠.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바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입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밖에 안 나왔어요. 예상치가 2.5%였는데 한참 못 미쳤죠. 경제 엔진이 식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겁니다. 경제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오히려 3.0%로 다시 오르고 있어요. 연준이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경기는 나빠지는데 물가는 오른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 매파적인, 그러니까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FOMC 회의록을 보니까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금리 인하 기대는 찬물을 끼얹어 버렸죠. 게다가 고용시장은 또 너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거라는 신호를 시장에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고등이 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건 금융 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블루 아울 캐피탈이라는 아주 큰 투자 회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6억 달러짜리 펀드의 환매를 영구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다시 찾아갈 수 없게 문을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조치고 우리 펀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러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베어 스턴스 사태랑 비슷한데? 이 말이 왜 무섭냐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베어 스턴스가 무너지면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시장을 덮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지정학, 인플레이션,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까지 이 힘들이 어떻게 시장을 이렇게 둘로 쪼개놨는지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네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AI 때문에 기술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고 중동 문제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렸죠. 또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채권 시장에 압박을 받았고 블루아웃 사태는 금융주 전체에 찬불을 끼얹었습니다. 이러니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시장은 왜 혼자 잘 나갔을까요? 바로 정부의 개혁 정책이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같은 아주 강력한 국내용 호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부의 힘이 전 세계적인 악재들을 다 이겨낼 만큼 강했던 거죠. 적어도 지난주에는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딱 네 가지입니다. 첫째, AI 붐이 진짜 가치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거품인지. 둘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정말 전쟁으로 갈지. 셋째, 인준이 과연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고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루아울 사태가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위기의 시작일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시장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결국 이 네 가지 거대한 힘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장을 끌어올리려 하고 다른 쪽은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 힘이 이기게 될까요? 이번 한 주가 우리 모두에게 던진 정말 거대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